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만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엘리어트 파동 좀 하다가 RSI 한번 하고 엘리어트 파동 좀 하다가 이평선 좀 하고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파동뿐만 아니고 꼭 매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조 지표, 추세선 그리는 방법, 저항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제 강의의 목표고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좋은 두 분의 스승님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최근에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어요. 코인 대학교라고 하는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밑에 링크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강의를 올리거나 하면 제가 만든 요 강의록들을 그쪽에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두 분이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매매를 하시면서 개미들이 꼭 실수하는 것들, 본인이 겪었던 것들이나 이게 좀 개미들이 보통 우리들이 매매를 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팁들, 그리고 많은 이제 시황들을 좀 올려 주실 거고요. 거기서 꼭 뭐 선물 안 하시더라도 현물도 어찌됐든 현물을 매매하더라도 뭐 어쨌든 보조 지표나 파동이나 그리고 많은 관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 팁 같은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시작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지난번에 총론했죠. 오늘부터는 강론을 할 건데 우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현존하는 최고의 주가 예측 도구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데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죠. RSI도 있고 스토캐스틱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런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툴로서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강력한 거는 파동이에요. 파동 이론. 그래서 파동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패턴, 프랙탈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앞으로 이 주가가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그럼 내가 오른다에 그러니까 현물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파동 이론이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되는 거죠. 나침반.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은 1930년대에 엘리어트가 처음 발표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파동을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추세가 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이 추세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5개의 파동 중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 1, 3, 5는 이 추세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껴있는 2번과 4번은 1, 3, 5 파동과 반대 방향,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파동이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2번 페이지로 가볼까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책들은 이런 파동의 종류에 대한 게 개념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시작 자체 그냥 파동은 임펄스 웨이브와 코렉티브 웨이브, 그러니까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 써 있는 책도 있고 조금 자세히 써 있는 책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방향으로 나가는 요 파동 5개의 파동을 일반적으로 동인 파동이라고 한다. 모티브 웨이브라고 한다. 이 모티브 웨이브 안에는 임펄스 웨이브와 선도세 기형, 리딩 다이아고날, 종결세 기형, 엔딩 다이아고날 있다. 요 다이아고날, 요 대각삼각형, 이 다이아고날이란 말이 이제 대각형이란 뜻인데 엘리어트가 특히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은 아니고 엔딩 다이아고날은 엘리어트가 1930년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냐? 어떤 임펄스 파동에서 마지막 5파에 보통의 임펄스랑 다른 파동이 나오는데 모양이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조정 파동에서는 삼각형 조정이 있는데 이거는 추세 방향으로 나가는 파동인데 이런 모양을 하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조정 파동인 이름이 트라이앵글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각형, 대각삼각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를 그 닐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 총론 때 설명드렸던 닐리라고 하는 분이 야 이거 용어가 좀 애매해. 이 용어가 애매하다. 그래서 요 용어를 뭐로 통일했냐? 리딩 다이고널 예를 들어서 리딩 다이고널은 리딩 임펄스 아니면 터미널 그러니까 엔딩 다이고널을 터미널 임펄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요 본인은.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파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야, 이게 뭐 헷갈려 그러는데 저는 헷갈렸어요. 처음에 어떤 책을 보면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써 있고 터미널 임펄스라는 용어는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책은 보면 또 터미널 임펄스라고 또 써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엔딩 다이고널하고 터미널 임펄스라고 또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좀 헷갈렸어요.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어찌됐든 용어는 이제 리딩 다이고널이 리딩 임펄스, 엔딩 다이고널이 터미널 임펄스라고 이제 같은 뜻이다. 요거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용어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엔딩 다이고널 대신 터미널 임펄스를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거는 뭐 용어의 선택이니까 뭐 원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모티브 웨이브와 이제 조정 파동이 있다 그랬죠. 조정 파동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플랫, 지그재그, 트라이앵글, 일레귤러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닐리는 일레귤러 패턴을 요 플랫 아래로 집어넣고서 닐리 이론에서는 파동은 조정 파동은 세 개다. 뭐 플랫, 지그재그, 트라이앵글 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파동의 종류는 요 동인 파동, 조정 파동으로 있고 동인 파동 안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고민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용어가 좀 여기서 저는 좀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리딩 임펄스가 나왔어요. 보통은 1번에 리딩 임펄스가 나오면 3번, 4번, 3번하고 5번은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터미널 임펄스가 5번 파동이 나오면 1번, 3번은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어요. 여기다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다. 5번 파동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다. 그러면 임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 썼나? 그냥 할게요.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임펄스 나왔어.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동은 또 요거에 또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작은 1파의 소파동 5개로 이루어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임펄스가 아닌가? 용어가 사실 좀 명확하게 이거를 확실하게 써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고 책도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책도 한 7, 8권 갖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데가 없다. 그냥 동인 파동 안에는 충격 파동, 임펄스, 리딩, 엔딩 이렇게 있고 조정 파동은 이렇게 있다. 요 그나마 자세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1번 파동이 리딩 임펄스가 나왔고 2번이 임펄스가 나왔고 3번이 5번이 그러니까 1번이 리딩, 3번이 그냥 임펄스, 5번이 임펄스가 나왔을 때 그럼 이게 하나의 1번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럼 얘 1번 파동은 임펄스가 아니냐? 얘를 모티브라고 해야 되냐? 이런 용어의 정의가 나온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무슨 저도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묻어가기로 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모티브 웨이브랑 임펄스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닐리가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이 동인 파동 안에 있는 임펄스 충격 파동 그다음에 선도세기형 종결세기형 이 다이어고널을 리딩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얘 리딩 임펄스 전체 임펄스 예를 들어서 임펄스 여기 터미널 임펄스 얘도 그럼 하나의 요 얘보다 세분화된 파동이 다시 설명드리면 1번에 임펄스가 나오고 3번에 임펄스가 나오고 5번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다.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얘보다 상위 파동의 1번일 거 아니에요. 상위 파동이 1번 파동 안에 이제 소파동인데 그럼 얘도 임펄스야 그러면. 그래서 용어를 임펄스로 하는 게 저는 닐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좀 나름 잘한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정 파동 때 배우시겠지만
예, 닐리가 또 거기서 이름을 좀 요거랑 다르게 아주 헷갈리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조정 파동할 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웨이브는 모티브 웨이브가 있는데 이거 그냥 충격 파동으로 그리고 충격 파동 안에는 충격 파동과 리딩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를 나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조정 파동은 이제 플랫, 지그재그, 트라이앵글, 일레귤러 패턴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오늘 요거도 배웠어요. 이거 오브젝트 트리라고 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리딩 임펄스하고 뭐 터미널 임펄스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찌됐든 이 모티브 웨이브 충격 파동 안에서는 이 충격 파동이 1번 파동이 원래 이렇게 있어.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다. 1번 파동이 원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안에 자세히 세분했더니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동이 있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동이 있네.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자세히 봤더니 얘는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약간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파동을 이제 우리가 터미널 임펄스, 요 모양이 여기 나오면 이게 리딩 임펄스라고 하는데 아셔야 되는 거,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충격 파동에서 1번 파동에서는 리딩 임펄스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임펄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냥 임펄스도 가능하다. 5번 파동에서는 그냥 임펄스도 가능하고 터미널 임펄스가 가능해요. 근데 3번 파동은 무조건 임펄스여야 돼요. 3번 파동 안에 요 쐐기형 모양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번은 리딩 임펄스 또는 임펄스가 가능하다. 3번은 무조건 임펄스. 5번은 터미널 임펄스, 그 다음에 그냥 임펄스가 가능하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이제 터미널 임펄스하고 리딩 임펄스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할게요. 다음 여기가 몇 번이죠? 이건가? 이거 닫고 이제 여기.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모티브 웨이브, 임펄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동영상들 보면 피보나치 그런 뭐 용어를 많이 쓰죠. 또 피 보면 나치냐? 막 그 피보나치 요거는 재작년에 에린비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안 하시는 분인데 되게 재밌게 잘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유튜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피보나치가 자꾸 이제 파동 얘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피보나치도 요 강의가 한 2개 정도 더 끝나면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 자연계에 되게 많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 학생 때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 0으로 시작해요. 0, 1, 2, 3, 5, 8 그렇게 쭉 나가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이 이런 수열의 이제 분포가 자연에서도 되게 많이 있어요. 조개 껍질이 자라나는 거, 그다음 파도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자세히 다룰 건데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이 무슨 피보나치와 관련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로 볼까요?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있죠.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이게 보면 한 개죠. 그죠? 기본적인 파동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있으면 상승 국면의 파동 하나, 하락 국면의 파동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 상승 국면의 파동을 좀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 하락 파동을 또 보면 하락도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요 상승 국면의 파동을 안에 자세히 봤더니 1, 2, 3, 4, 5가 됐네. 그죠? 그리고 얘 파동을 떨어지는 조정 파동을 자세히 봤더니 세 개의 파동으로 나눠지더라. 세 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요 파동을 봤더니 요 안에서 요 1, 2, 3, 4, 5는 또 여기서 다시 또 세분화가 돼. 1, 2, 3, 4, 5. 그죠? 이렇게 세분화가 되더라. 또 여기서 보면 이 2번의 조정 파동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면 요거를 세분화한 걸 다시 세분화했더니 21개 파동이 나옵니다. 세면. 그리고 여기 1, 2, 3으로 있던 걸 다시 세분화해 볼까요? 1, 2, 3, 4, 5. 그죠? 3, 8개, 다시 5개. 합치면 13개가 되죠.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하면 89개. 다시 이걸 또 세분화하면 55개 나와요. 이거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그죠?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8은,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거 나오죠. 5 더하기 8은 13. 13 더하기 8은 21. 그죠? 13 더하기 21은 34. 맞죠? 파동의 개수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온다?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더라. 결국 이게 뭐냐?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자연계에도 많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 같은 게 결국 우리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그리고 팔 때도 사람들이 파는 거고, 그리고 투매를 하는 것도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죠? 그 불타기도 사람 심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참여자가 있는 이런 시장들은 결국은 인간의 심리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심리들이 모여지니까 결국 자연에 많이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더라. 이 파동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룰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112 죄송합니다. 이거 3이에요. 3. 잘못했네요. 3, 5, 8, 13, 20 이런 숫자가 나와지는데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진다. 이 파동들이. 이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단풍잎이 나오는 순서, 그다음 식물의 가지가 나오는 순서가 다 피보나치 이 순서를 따라 이 수열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 파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엘리어트가 처음 내놨던 절대 법칙과 닐리 이론에서 나오는, 근데 대부분 닐리 이론을 합친 건 아니고 거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어트가 이제 처음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1번. 충격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1번. 추세적 또는 터미널의 구조 흐름에 부합하는 5개의 연결 파동이 나타나야 된다. 충격 파동은 어찌됐든 모티브 웨이브예요. 그죠? 모티브 웨이브는 아까 뭐라 그랬죠? 5개로 이루어진 파동이 나와야 된다. 요게 1번이에요. 2번. 5개의 내부 파동 중에는 3개가 같은 방향, 상승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지금 상승 파동이죠. 제가 지금 쓴 게. 이게 상승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락을 볼까요? 하락을 요걸로 그려 볼까요? 하락은 1, 그죠? 2, 그죠? 3번이 길고 4, 5번. 이렇게. 하락 파동은 여기서 보면 1번과 3번과 5번이 추세가 요 하락 추세일 때는, 그죠? 1, 3, 5 파동이 하락 방향으로 간다. 추세가 상승일 때는, 그죠? 어때요? 1번, 3번, 5번이 상승 추세로 간다. 그리고 2번, 4번 조정 파동은 이 추세가 상승일 때는 이 추세를 되돌리는 방향, 아래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추세가 지금 하락일 때는 1, 3, 5가 하락이고 2, 4는 이 추세를 되돌리는 방향이니까 상승이 되겠죠.
이게 이 내용이에요. 다음 볼까요? 다음 3번 첫 번째 파동 후에 나타나는 작은 두 번째 파동은 2번 파동이라고 하죠. 첫 번째 파동과 반대 방향이다.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 두 번째 파동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파동을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임펄스 파동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그렸는데 요 2번 파동은 첫 번째 상승 파동 뒤에 나타난 걸 우리 2번 파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해. 근데 절대 1번 파동의 시작점을 넘어서면 안 돼요. 조정이.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까지 가능해요. 보통은 이게 1번 파동 길이에 뭐 382, 38.2%를 되돌리거나 요 길이에 아니면 61.8%를 되돌리는데 1번 파동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거의 1년 동안 하락했잖아요. 6개월 넘게. 이렇게 하락이 지겹잖아. 그죠? 사실 임펄스가 1번이 나왔는데 사람은 아직 여기서 조금 2번 파동 되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심리가 여기서 완전 개고생했잖아. 개고생.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올랐다가 와 올라가나 보다 하다가 조금이나 떨어지니까 야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던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38.2, 60, 61.8 그보다 되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1번 파동은 되돌림이 많다 일반적으로. 왜? 아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던지니까. 왜? 더 폭락할 줄 알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조정이 심한데 그래도 아무리 조정을 많이 하더라도 요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침범하면 안 돼요. 1번 파동 시작점을. 그래서 이걸 넘어간다. 얘는 그러면 임펄스 파동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카운팅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추락하는 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파동은 이게 충격 파동이 되려면 2번 파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1번 파동을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은 두 번째 파동보다 길어야 한다. 세 번째 파동은 여기 보시면 조정이 겹들여서 세 번째 파동 어찌됐든 여기서 1번 파동 높이보다 코딱지만큼이라도 높게 와야 돼요. 이렇게 얘보다 높게 와야 돼. 결국 뭐냐 여기 보시면 2번 파동의 시작점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야지 얘의 길이보다 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3번 파동은 어찌됐든 2번 파동보다 길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 번째 파동 직후에 이게 말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네 번째 파동 얘기하면 세 번째 파동 직후에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움직임. 이건 네 번째 파동이 네 번째. 3번 다음에 네 번째 파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이 이렇게 있으면 네 번째 파동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네 번째 파동은 똑같이 1번 파동을 2번 파동이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는 것처럼 얘도 3번의 위치, 그러니까 3번의 시작점을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되고 또 이 다음 법칙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 여기는 그리고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충격 파동은 요 4번 파동이 3번 파동을 요 3번 파동 요거에 대한 되돌림을 하는데 요게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안 되지만 우선 그 전에 요 1번 파동 여기 있죠. 지금 1번 파동 요 위치 박스를 그려볼까요? 요 1번 파동 여기와 여기 밑으로 또 내려오면 안 돼. 결국은 1번 파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돼요. 4번 파동은. 그래서 4번 파동은 사실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 1번 파동과 겹치면 안 된다. 그냥 이거면 끝나. 왜? 1번 파동과 겹치면 안 되면 당연히 밑으로 못 내려오지. 근데 굳이 2번 파동을 완전히 되돌려서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터미널 임펄스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요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고 4번 파동은
그 2번 파동처럼 3번 파동의 시작점을 되돌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 1번 파동과 겹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리 때문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파동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하겠지만, 1번 파동은 아까 제가 매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이 깊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3번 파동 길이에서 1번 파동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조정 파동이 2번 파동보다 1번에 대한 2번 조정이 예를 들어서 61.8%가 많이 있으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까지 안 내려온다. 왜? 여기서 베이스를 먼저 까먹어. 여기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만큼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죠? 이만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는 조정폭이 비율로 이게 1이면 어찌됐든 얘는 요 조정을 할 수 있는 요 폭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얘는 2번 파동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얘가 1이라면 이 비율은 요까지 99.9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가능하다. 비율로 봤을 때는 결국은 4번 파동이 비율적으로 2번 파동이 뭐 61.8% 되돌렸을 때 얘는 그만큼까지 안 되돌리고 382, 38.2% 정도까지 되돌리는 게 보통 많다. 이 모양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기 지금 설명을 제가 다시 써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볼까요? 여기 2번, 3번 파동은 2번 파동이 2번 파동보다 길어야 한다. 있죠? 그 다음에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시작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종결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번 파동은 요 1번 파동과 겹쳐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다음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파동은 거의 항상 네 번째보다 길지만 짧게 나와도 네 번째 파동의 38.2%보다는 반드시 길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미달령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임펄스 파동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임펄스 파동 중에 단절이 되어 있는 미달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3번 파동 연장될 때 많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5번 파동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뜻이 제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짧을 수 있다. 여기 안 넘어가도 된다. 이거 5번 파동은 3번 파동 끝을 안 넘어가도 돼요. 여기도 가도 되고 이만큼 가도 되는데 안 넘어도 돼. 하지만 최소한 조건은 뭐냐? 네 번째 파동보다 38.2%보다는 반드시 길어야 돼요. 이 뜻이 뭐냐면 피보나치 요 4번 파동 길이를 여기를 잡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게 이걸 거꾸로 그려드리는 게 표현이 더 낫겠네요. 여기서 이제 4번 파동의 길이를 여기로 했을 때 요걸 0점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5번 파동은 4번 파동의 몇 프로? 38.2%보다는 길어야 돼.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파동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ABC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거 쟀더니 38 4번 파동 길이의 38.2%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ABC 지그재그 ABC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파동의 내부 파동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끝났으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러분들 여기 있구나. 경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5번이 너무 짧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건 뭐냐? 어찌됐든 뭐다? 이게 조정 파동인 지그재그.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임펄스였으니까 여기 5파동일 거고 여기도 5파동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5파동과 5파동으로 생겼거든요. 여기 3파동이고. 근데 여기 끝나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5파동일 줄 알았는데 4파동 길이에 38.2% 정도까지도 못 가고 그냥 계속 떨어져. 이건 그러면 지그재그 ABC가 끝나고 밑으로 하락하는 파동이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파동 처음 이게 아닐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파동에 우리가 높이 될 때는요, 요 길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뭐다? 예, 요 수직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 길이. 예, 요거도 아직 이제 초보신 분들은 아주 진짜 파동 초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꾸 이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게 더 길어 보이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이런 가능성은 적지만, 예, 이런 가능성은 적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얘가 더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3번보다. 그죠? 이게 아니고 요 절대적인 요 벡터의 요 길이가 아니고 수직길이다. 수직길이. 수직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높이, 가격. 그죠? 아시겠죠? 눈대중으로 봤을 때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오는 모양, 다시 보면 요렇게 나오는 모양이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이제 미달형이라고 한다. 오파동이 짧은 경우를 우리가 미달형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7번.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파동의 길이에서 3번 파동은 무조건 2등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파동은 제일 길어도 돼요. 하지만 제일 짧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이렇게 길어도 돼요. 그죠? 근데 3번 파동은 그러면 1번 파동이 길게 나오면 3번 파동 무조건 2등은 해야 돼. 5번 파동이 5번 파동이 3번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다. 그죠? 만약에 5번 파동이 이렇게 길었어. 그럼 3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는 무조건 길어야 돼요. 아니면 3번 파동이 제일 길던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3번 파동이 2등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칙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폴리파동은 충격파동이 아니다. 제가 폴리파동 어제 설명드렸죠. 모노파동하고. 어제가 아니고 이제 총론 보시면 될 거고, 이 폴리파동은 충격파동이 아니며 조정파동의 한 형태이거나 또는 네가 카운팅 잘못한 거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예외에서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에서 터미널 임펄스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터미널 임펄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딩 임펄스도 이렇게 1번과 1번과 1번에 요 1번이 이제 4번하고 겹치는 이런 모양을 많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기형이 나온다. 그죠? 이런 모양. 이게 이제 닿기도 하고 안 닿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결국 이거를 추세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세기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리딩 임펄스하고 터미널 임펄스는 2번과 이게 용어를 어떻게 쓰냐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4번이 1번과 겹쳐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4번이 2번과 겹쳐도 된다. 4번이 2번 겹치면 어떻게 2번 시작점이나 1파의 종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4번 파동이 1번과 겹친다. 4번 파동이 2번과 겹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책 읽다가 뭐야 이거는 어떤 책에 4번이 1번과 겹치냐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번이 1번과 겹치는 게 1번의 종점은 여기고 2번의 시작점은 여기잖아요. 결국은 4번이 1번과 겹치냐 2번과 겹치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기형인 터미널 임펄스하고 리딩 임펄스는 4번과 1번, 2번이 겹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될 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파와 5파는 임펄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1파, 5파는 임펄스하고 터미널 임펄스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1파는 리딩 임펄스, 그 다음에 5파는 터미널 임펄스 가능해요. 3파는 무조건 임펄스여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 충격 파동에서 연장의 법칙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연장의 법칙. 연장의 법칙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룰 건데
우선 엘리어트가 말한 이제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당수의 충격 파동은 연장이 돼 있다. 연장이 돼 있다는 게 우리가 보면 연장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세분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보통은 1, 2, 3, 4, 5 파동으로 이제 임펄스가 끝나잖아요. 그죠? 임펄스가 끝나는데 보통은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임펄스가 1, 2, 3, 4, 5가 나왔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세분화 된다 그랬죠. 1, 2, 그죠? 3, 4, 5로 세분화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1파동을 자세히 보면 5개의 파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제일 많냐면 이렇게 1파동은 세분화가 안 돼 보여. 그 다음에 요걸 쓰면 안 되겠군요. 경로로 사는 게. 근데 상당수 많이 보면 이게 분봉으로 보면 1파동은 이렇게 보이고 3파동은 이렇게 세분화가 확실히 된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5파동은 또 이렇게 모노파동처럼 이렇게 보여요. 예. 이렇게 보이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뭐든지 우리가 이제 실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 안에 1번 파동은 다 무조건 5개 세분화되어 있고 3번 파동도 다 세분화처럼 보인다. 이거 아닙니다. 책에도 요 이제 폴리 파동에서도 1파동, 5파동은 세분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3번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많고 1번 파동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연장은 뭐냐?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 있는데 다 이제 운이 좋게 다 세분화가 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1번 파동은 5개의 파동을 이루어져. 근데 3번 파동은 그다음 2번 파동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지그재그가 나와서 아이고 깔끔하게 지그재그가 잘 나왔어요. 조정 파동이. 그럼 이거는 어쨌든 충격 파동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3번 파동이 갑자기 이렇게 3, 4, 5, 6, 7, 8, 9 얘랑 이제 이 등락폭이 비슷한 규모의 파동이 9개짜리가 보이는 거 이렇게. 이때 우리는 연장이라고 해요. 파동이 연장됐다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연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연장이라는 단어는 충격 파동의 가장 긴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통은 임펄스 웨이브가 연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3번 파동이 제일 긴 경우는 자세히 보면 연장된 경우가 많고 그 5번 파동이 이렇게 되게 긴 경우는 안에 보면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가 많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면 어찌됐든 임펄스 웨이브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 3, 5는 뭐든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3번 연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번이 많고 1번은 드문 거로 돼 있긴 해요. 근데 1번 파동 연장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1번, 3번, 5번 파동의 충격 파동에서만 연장될 수 있다. 2번, 4번은 연장되면 안 돼요.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1번, 3번, 5번.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 연장은 1, 3, 5 중에 한 군데서만 나와. 일반적으로 한 군데서만. 그죠? 3번이 연장되면 5번하고 1번은 연장이 안 된다. 1번이 연장되면 3번, 5번은 연장이 안 된다. 근데 1번, 3번이 연장이 안 됐어요. 둘 다. 그러면 5번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임펄스 웨이브는 이 1, 3, 5 중에 연장된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숫자, 그죠? 요게 보시면 요 안에 내부 파동의 숫자를 보면 1, 2, 3, 4, 5로 몇 개? 이 내부 파동을 9개로 5개로 파로 1파동이 5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연장된 파는 일반적으로 몇 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원투원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번, 2번, 그죠? 이거는 원투원투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게 각도가 좀 애매한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1번 파동이 나왔는데 여기 여기 5개인데 9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3파동이 연장됐구나. 그때 우리 카운팅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3번에 2번, 3번에 3번, 3번에 4번, 3번에 5번, 그 다음에 4파동, 5파동 이렇게 카운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연장된 경우 9개가 된다. 9개가 된다. 여기 보시면 파동이 연장되면 5개의 파동이 아니고 9개의 파동이 된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어떤 파동이 연장된지 감별하기 어려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요거를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도 세분화하면 연장됐어요. 3번 파동이에요. 3번 파동이 보면 이게 확실하게 1판을 이렇게 딱 나왔어. 이거 3의 1판으로 보여. 근데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이런 규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였다. 그때 여기 3번 나올 위치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 3번이 연장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 파동이 1번, 2번, 3의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게 4번이 되겠고 다시 5파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가끔씩 이게 이게 어떤 게 연장된 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 1, 2, 3, 4, 5, 6, 7, 8, 9. 이게 너무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보면 1번 파동 다음에 3번 파동이 연장됐구나 이렇게 사실 그림도 좀 이렇게 3번 파동이 연장돼서 3번이 제일 길어야 되겠군요,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요. 어찌됐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 너무 다 일정하게 9개 파동이 났어. 그러면 3번 파동 이게 전체적으로 3번 파동이에요. 이렇게 3번 파동 날 위치에 이렇게 9개가 있다. 그때는 그냥 3번에 3번 파동이 연장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번에 3번 파동. 그렇게 그 뜻이에요. 이게 애매한다. 이렇게 파동이 연장된 9개 파동이 나서 이 파동이 연장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애매하다. 이게 뭐지? 1번 파동인가? 3번에 1번 파동이 연장됐나? 3번에 5번 파동이 연장됐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카운팅이 애매한 경우 근데 9개 파동이 나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파동 그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3번 파동이 연장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리고 특징 아이고 깜놀했네요. 깜놀. 거래량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그죠? 연장이 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3번 파동이 이렇게 이제 5번 파동 연장됐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펄스가 나와서 쭉 하고서 이제 장이 호황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장이 막 불같이 달아오르고 있어. 근데 여기에 딱 완전 A급 호재가 터졌어요. 현물 ETF가 됐대. 비트코인이. 꿈만 같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미 상승을 이만큼까지 했는데도 여기서 현물 ETF를 딱 해주면 뭐해? 야, 이거 무조건 이거 100만 불 간다. 10만 불 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연장이 되겠죠, 그죠? 연장일 이걸로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3, 4, 5, 6, 7, 8, 9 그죠? 이 연장 파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ETF 호재가 터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겠죠. 야, 이거 무조건 100만 불 간다. 그래서 거래량이 오히려 막 이제 5파동 연장일 때는 3파동보다 거래량이 훨씬 터지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될 때 보통 거래량도 터진다.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막 사니까. 그러니까 추세 방향으로 더 길게 나가는 거야. 연장이 되면. 아시겠죠?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연장이 될 때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5번. 한 파동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경우에는 연장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충격 파동에서 가장 긴 파동의 파동의 길이가 두 번째 긴 파동의 길이의 161.8%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연장의 기본 법칙이에요. 요거 6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연장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긴 파동은 뭐죠? 두 번째 긴 파동은 딱 봐도 눈에 봐서 얘죠, 얘. 그죠? 그러면 이 3번 파동은 그죠? 1번 파동에 그죠? 1번 파동이 여기 요 길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이거를 추세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1번 파동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3번 파동의 길이는 최소한 161.8%보다 길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연장의 기본 법칙.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5번 파동이 연장된 거 그릴게요. 5번 파동이 연장된 걸. 5번 파동이 연장된 걸 1번, 2번, 3번 파동이 뭐 5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그래도 3번 파동 2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등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3번 파동의 길이를 재볼까요? 3번 파동의 길이를 이렇게 쟀을 때 5번 파동은 3번 파동의 그죠? 길이의 그죠? 두 번째 긴 파동의 길이의 161.8%보다 길어야 돼. 1.618보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연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요만큼 161.8%보다 길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1번 파동 연장된 걸 한번 그려볼까요? 1번 파동 연장된 걸 그려봅시다. 1번 파동이 이렇게 길고 2번 파동이 길고 3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1번 파동이면 3번 파동은 2등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번이나 5번이 제일 길면 3번이 무조건 2등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길면 5등이 꼴등, 5번이 길면 1등이 꼴등, 3번은 2등이에요. 그런 경우. 그죠? 그러면 3번 파동의 길이를 재볼까요? 3번 파동의 길이를 쟀을 때 1번 파동의 길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그죠? 그래서 1번 파동의 길이는 이렇게 돼야지 연장이 연장.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생각해보세요. 1번 파동이 연장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냐면 하락이 하다가 아니면 이게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1번 파동이 갑자기 이렇게 연장됐다. 그 얘기 뭐냐면 갑자기 특급 호재가 그죠? 상승 중에 추세가 상승일 때 터진 게 아니고 바닥에서 기고 있던 주가가 갑자기 터진 거야. 어떤 호재 갑자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지금 하락 횡보장이니까 계속 횡보하고 하락하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9월 1일 날 바이든이 자기 뭐를 위해서 지지율을 위해서 갑자기 ETF를 뿅 하고 허가해줬네. 그럼 뭐예요? 그때 이제 1번 파동 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번 파동 연장이 나왔을 때 갑자기 바닥에 있던 게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확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ETF가 되면서 그냥 쫙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매수세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번 파동 연장됐을 때는 2번 파동 조정이 우리가 알기로 보통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번 파동이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2번 파동 조정 깊은 게 많다. 그죠? 3번보다 조정폭이 뭐 61.8%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많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1번 파동 연장된 거는 그만큼 이 바닥에서 매수세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매수가 오히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2번 파동이 되돌림이 뭐 382 이거도 낫다. 여기서 논다. 236까지 여기서 논다. 요거는 그냥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2번 파동이 조정이 깊지 않다.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격 파동에서 가장 긴 파동의 길이가 두 번째 긴 파동의 길이의 161.8% 이상이어야 된다. 7번은 이게 9개 파동,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9개 파동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3번 파동이고 연장된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죠? 다음 그래서 이제 연장. 근데 연장의 연장도 가능해요. 뭐냐면 설명드리면 요 이제 아까 전에 1 여기서 이걸로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1, 2, 3번 파동 연장됐어.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되고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5파동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파동이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요 3번 파동이 안에서 보면 또 아주 드물게 또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연장된 내부 파동에서 또 하나의 연장이 가능해. 그러니까 연장은 딱 한 번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 뭐냐면 연장이 딱 한 번 이루어진다. 예. 한 사이클에서 연장은 그러니까 1번이든 3번이든 5번 파동에서 연장된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3번 파동 연장된 거예요. 그 안에 3번 파동 안에서 또 연장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또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또 세분화된 5개 파동이 보인다. 이걸 또 이렇게 각도가 좀 그래도 뒤로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연장의 연장은 보세요. 기본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근데 연장의 연장 이게 요 파동 안에서 3파동이 연장되는데 그 3파동의 내부 파동 안에서 또 3파동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파동이 나와요. 어떤 파동을 봤는데 이거 3번 파동 같은데 이 안에 봤더니 13개가 나왔다. 그러면 3번 파동이 안에서 연장해서 또 연장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발견하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이번 시간 됐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연장의 법칙을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연장의 법칙에서 이제 예외도 있어요. 예외. 연장의 법칙 예외가 뭐냐? 첫 번째 파동이 이거 그레닐리 책에 나와요.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M 몇 페이지가 돼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세 가지 책 중에서 가장 이제 고급 과정의 책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 그 책의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 설명드린 건데 그 책이 되게 잘 좋은데 그림 같은 게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 파동이 가장 길 경우 이 파동은 세 번째 파동의 161.8%보다 약간 짧을 수 있으나 세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의 끝점에 61.8%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마감된다. 이게 뭔 소린지. 이게 닐리 책을 보시면 이게 가끔씩 번역을 이거 보면 막 좀 이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다 공부하고 싶은데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게 보시면 첫 번째 파동이 가장 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연장의 법칙 가장 키포인트 뭐죠? 연장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파동 두 번째 내부 파동보다 몇 프로? 61.8%보다 161.8%보다 길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파동이 연장된 경우 그러면 3번이 무조건 2등이죠. 3번은 왜 꼴등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3번이 꼴등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거 볼게요. 기본 조건이 이게 첫 줄 이게 해석이 좀 해. 첫 번째 파동이 가장 길 경우 이 파동은 세 번째 파동의 161%보다 약간 짧을 수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 누가 닐리가 20년 동안 주가를 막 분석했더니 세 번째 파동에 161.8%보다 작은 1파동이 있었는데 얘가 세분화가 돼 있었나 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1파동이 보니까 9개 파동으로 세분화 돼 있었나 봐. 뭐가 3번 파동이 161.8%보다 길진 않은데 우연찮게 봤는데 이거 그럼 볼게요. 3번 파동에 161.8%보다 약간 작아. 이렇게 되겠네. 이거 그냥 이렇게 됐겠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색을 좀 지워봅시다. 배경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 닐리가 발견했던 것 같아. 뭘? 이게
3번 파동이 두 번째로 길고 1번 파동이 길었는데 161.8%보다 좀 짧은 1번 파동인데 안에서 보니까 세분화 돼 있어. 이건 연장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봐. 근데 여기 보면 짧을 수 있으나 세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의 끝점에 61.8%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마감된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보세요. 세 번째 파동이 그러니까 뭐냐, 이 예외 법칙에서 세 번째 파동보다 1번 파동이 161.8%보다 약간 작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건 수학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1일 때 얘가 161.8%야. 그러니까 1대 1.618이면 그죠? 그러면 얘를 1로 봤을 때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0.618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얘가 만약에 1이면 여러분 지금 161.8%라고 그냥 이거 같다고 볼게요. 여기서 짧을 수 있으나 그때 없어지고 얘가 1이면 이 말이 얘가 1이면 얘는 얘 1.618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1.618을 1로 뒀을 때 얘는 그럼 몇이에요? 0.618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거 초등학교 문제야. 1대 1.618은 그죠? 그다음 x 대 얘를 1로 놓은 거잖아. 1. 그러면 나누기 하면 그죠? 얘는 그러면 얘가 1로 봤을 때 얘를 이게 다시 얘를 1로 봤을 때 얘의 길이가 1.618개 나와. 근데 얘를 1로 봤을 때 그럼 얘를 1로 봤을 때 이거를 좀 길게 하죠. 길게 1로 봤을 때 얘는 그럼 몇이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0.618이 나와요. 예, 0.618. 무슨 말인지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0.618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 길이가 여기 조정이 깊이 되면 그죠? 얘 길이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더 길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됐든 얘가 조정을 2번이 안 할 수는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서부터는 1달러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살짝 내려갔을 때 당연히 얘가 1로 봤을 때 얘가 0.618이면 요거를 볼게요. 얘를 1로 봤을 때 얘가 1.618이면 그죠? 얘 말이 뭐냐? 세 번째 파동은 첫 번째 끝점에서 61.8% 넘잖아. 당연하지.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0.618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조정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요거 볼게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얘가 조정을 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죠? 당연히 요 끝점으로 봤을 때 요 3번 파동 끝은 0.618 못 넘겠죠. 왜? 얘가 정말 끝점에 와야지 뭐가 돼요? 요 3번 파동이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모양이 되지. 이게 근데 이게 파동 말이 안 되는 파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닐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해. 야, 닐리 내가 닐리 입장이면 이렇게 이거 내가 봤을 때 닐리가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너무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1번 파동이 연장되는데 2번 파동이 조정폭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딱 정확히 3번 파동이 1번 파동에 0.618 1번 파동에 0.618 얘가 1일 때 얘는 1.618 1번 파동에 0.618 정도의 길이로 근데 얘가 이렇게 살짝 짧은 경우 요런 모양을 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제 설명도 어렵죠.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연장의 법칙에서는 두 번째 파동보다 연장된 파동이 적어도 두 번째 파동에 비해서 161.8%보다 길어야 돼. 근데 자기가 발견하는 것 중에 예가 있었대. 뭐
아니 1번 파동이 연장된 분명히 내부 파동이 9개로 분화됐을 거예요. 케이스가. 그런데 3번 파동에 비해서 161.8%보다 살짝 짧았던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죠? 얘 끝점은 얘가 1이라면 얘 끝점은 61.8% 넘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온 그 예외가 있었다. 이렇게 이 설명이 요 설명. 아,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설명을 못하나? 아무튼 이거야. 그냥 이거는 연장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 이런 연장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동 분석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까? 저는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 연장 법칙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대 아무튼. 다음 연장 법칙 두 개가 있어요. 예외 법칙. 얘도 이거도 이거 읽다가 제가 이게 사실 5챕터에 거의 이제 제가 1챕터부터 4챕터까지는 넘어가라고 그러고 이제 5챕터에 한 시작에 6페이지 그러니까 7페이지쯤에 나오는 멘트인데 이거 보세요. 세 번째 파동의 길이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지만 첫 번째 파동의 161.8% 미만이고 다섯 번째 파동은 세 번째 파동보다 짧다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터미널 충격 파동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터미널 임펄스에서 보통 터미널 임펄스에서 연장이 드물어요. 터미널 임펄스 자체가 연장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근데 터미널 임펄스에서 또 찾았나 봐. 누가? 닐리가 터미널 임펄스 5번 파동을 봤는데 이런 모양을 한 게 있었나 봐, 하나. 근데 터미널 임펄스면 ABC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터미널 임펄스에서 보세요. 터미널 임펄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3번 파동이 보통의 터미널 임펄스보다는 약간 모양은 좀 애매한데 어찌됐든 모양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게 분화됐겠죠. 나름 이게 뭐 세분화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 연장이 확실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파동이 두 번째로 긴 파동의 161%보다 기본 원칙은 길어야 되지만 연장 안에 세분화돼 있지만 161.8%보다 짧은 경우가 이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터미널 임펄스에 있었대요, 이런 모양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솔직히 어떻게 표현이 맞냐면 연장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터미널 임펄스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때 3파 연장이 있었다. 근데 3파 연장은 터미널 임펄스에서 연장은 잘 안 나오는데 보통은 터미널 임펄스 1파 연장이 나오고 3파 연장은 드물게 나오는데 161.8%보다는 적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세분화가 돼 있어서 이건 연장인 것 같더라. 그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161.8%보다는 약간 작게 형성이 된 이런 연장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터미널 임펄스에서 아주 드문 예다. 내가 봤을 때 드문 예다. 한두 번 발견했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굳이 그거를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지만 첫 번째 파동은 161.8% 미만이고 다섯 번째 파동은 세 번째 파동보다 짧다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터미널 파동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죠? 제가 이거 읽다가 처음에 던졌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책을 안 보다가 다시 읽고 막 제가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고.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밀리창이나 많은 책들을 보면 연장은 어디에 있다? 135 충격 파동에 135에만 있다고 돼 있어요. 조정 파동에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닐리도 처음에 뭐라고 하면 연장은 어디에 있다? 임펄스에 135에만 나온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가 이걸 찾았대. 연장이라고 찾았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패턴은 보통의 임펄스에 나오지 않고 조정 파동 ABC에서 10파가 터미널 임펄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ABC 파동에서 지그재그면 이게 만약에 설명을 드릴게요. ABC가 지그재그로 나왔을 때 여기가 5파동, 3파동, 5파동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그재그예요. 근데 요 지그재그의 1파동에서도 리딩 임펄스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그재그 A파동에서도 리딩 임펄스가 나올 수 있고 C파동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보여요.
이 패턴은 보통의 임펄스에서 안 나온대. 조정파동 ABC에서 C파가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 가능한 듯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가. 근데 지 책에 서론에 보면 연장은 뭐가? 연장은 조정파동에서 나올 수 없다고 써놨어. 그래놓고 이거는 뭐야? 조정파동 C에는 이게 가능하다. 연장의 예외가. 이게 뭐 연장이긴 연장인데 연장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도 릴리 책에서도 이제 오류가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연장의 이게 많은 책들에서 보면 연장은 무조건 예, 임펄스에서 135에서만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예, 지금 이거를 읽어보면 그런 뭐예요? C파동에서도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을 때 3파동 연장이 케이스가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뜻이에요. 아, 점점 어렵나요? 벌써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연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연장은 두 번째 파동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가장 긴 파동은 161.8%보다 길다. 이거 두 개, 마지막 헷갈리는 거 두 개 그냥 없어요. 머릿속에 지워버려. 이거 케이스도 야, 없어도 돼. 이거 나중에 매매할 때 안 먹어도 돼. 이런 케이스는. 제가 봤어. 그러니까 이건 없애버리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연장의 기본 법칙은 두 번째로 긴 파동은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장된 파동은 두 번째로 긴 파동의 161.8%보다 길다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연장이 됐을 때 그 파동은 세분화해 보면 9개 파동으로 보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임펄스를 자세히 좀 다루다 보면 앞으로 한 4-5번 더 할 것 같은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몇 가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응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암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파동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런 암기 자체가 안 돼 있으면 파동을 봐도 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방법은 뭐냐? 제가 이거 지금 제 강의록을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다운 받으시고 이거랑 보세요, 여러 번. 그리고 이 강의 만약에 오늘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나중에 또 봐도 되니까 이게 어렵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책 있죠? 2권, 총 3권.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책 있죠? 주식시장의 법칙인가 그 엘리어트 파동 1994년도에 나온 거. 그거 한 2번 읽고 예, 제 거 강의를 다시 보시고 이해 안 된다면 한 2번 더 반복해서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암기가 돼. 그리고 암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야. 공부는 그런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된 다음에 응용을 하는 거지. 암기를 안 해놓고, 엘리어트 파동 잘 모르겠어. 이거는 기에 걸면 귀걸이? 이거 아니에요. 물론, 엘리어트 파동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치가 어느에 따라서 아니면 어디서부터 카운팅 하냐에 따라서 다 서로 분석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분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봐라. 예.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올려놓은 거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고 예, 막 화내지 마시고 내일 한번 더 보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제일 기초책 있죠. 그거 한번 더 보시고 다시 한번 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거 막 이쁘게 편집하고 막 그 자막 같은 거 못 따라드립니다. 예. 이거 지금 네,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 없어요. 대신 그리고 자막을 달라고 하시는 분 예전에 요청이 많았었는데 자막 단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예, 몰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는 집에서 일할 때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자막 못 따라드리니까 아시겠죠? 크게 틀고 보세요. 감사합니다.